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귀농귀촌 가이드, 농가주택, 그리고 별장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그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제 농어촌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갖춘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농어촌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시주택을 양도시 적용되며 농어촌 주택에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농주택의 경우 기농주택 보유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을 보면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농주택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다가 이직을 목적으로 다른 읍면이나 시군으로 이사하여 일반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농주택이 있습니다.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기농주택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도시지역 이외에 소재해야 되는데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상 농어촌 주택에 대한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기업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구지에 소재할 것, 고가주택,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방세법상 이런 경우는 고급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섯 번째, 세대 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1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고지를 입증하는 서류하고 어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농지원부 등이 되겠습니다. 만일 기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기농주택의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법, 즉 지방세 제99조 4항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2003년 8월 1일, 고양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전에 소유한 도시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보시면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할 것, 그리고 광역시의 군지역이 아니할 것, 그리고 수도권 정비구역이 아닐 것, 그리고 국토 이용 및 계획하는 법률상 도시지역이 아닐 것,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닐 것, 그리고 투기지역이 아닐 것, 그리고 관광단지가 아닐 것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중주택은 전용 면적이 116제곱미터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합쳐 취득가 2억 원 미만, 한억 원, 4억 원이고 대부분 수도권에 신축을 하게 되면 평당 건축비가 400, 500 육박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2억 원이 초과되어 이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장하고 이제 그 농가주택, 과연 이걸 별장이라 부를 거냐? 굳이 별장은 화스럽다고 해서 별장이 아니고요. 뭐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는 별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1호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지하는 다음의 주택에 해당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수 토지는 별장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대지 면적이 200평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45평 이내일 것, 건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 다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일 것, 즉 농촌지역의 읍면지역에 소지하는 지역에 이제 소재야 별장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최근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별장 관련해서 보면 별장으로 사용한 게 분명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양도세, 과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별장으로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는 중과세하게 되지만 그 종합부동세나 부동산세나 기타 양도세, 1가구 2주택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잠깐 판례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2 단독 판사 A씨가 이제 조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서울 송파 소재 한 아파트를 12억에 매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이제 양도소득세 4,120만 원을 이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 배우자가 제주도에 빌라는 보유하고 있는 만큼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억 9,800만 원의 양도세를 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제주도 빌라는 별장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발하였고 그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주도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어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인근 빌라를 구입했다는 A씨 주장이 설득력 있고 해당 빌라에 전입한 세대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해당 빌라는 별장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하며 해당 빌라를 휴양, 피서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별장 확인서 발급이 늦었고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 대부분이 상시 주거자라는 이유로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및 중부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데요. 문제는 별장은 취득세가 13.4%로 일반 취득세보다 중과된다는 부분, 그리고 재산세가 4%로 이게 다른 일반 주택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과 그리고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로 이제 양도세가 이제 중과된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핸디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별장 및 취득세 이제 중과세율인데요.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보면 이렇게 6억 원 이하는 보통 1%,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2%, 그 지방교육세 0.1% 해가지고 1.1%에서 1.3%가 이제 최대액이 나오는데요. 그 별장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이제 4%, 보시면 맨 아래 주택 외에 이제 4%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2%, 중과 기준세율이 2%인데 여기다 4배를 곱해서 12% 취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1.2%, 그러니까 농축세 0.2%에서 13.4%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보시다시피 1.1%에서 1.3% 정도 이제 6억 이하의 경우는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별장인 경우는 중과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별장에 부속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그 누진세율에 비해서 10% 정도 더 중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 6%가 이제 일반 양도세율이라면
B3용 토지는 10%를 더한 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장의 재산세를 보시면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과세 표준의 한 60% 정도를 이제 곱해서 이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0%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과세 표준의 4%를 중과해서 별장은 이제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별장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취득세를 중과했기 때문에 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작년 1월 2일 날 이제 그 일요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별장 중과세 부과 부당하다라며 이제 민원을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5년 11월 제도 개선에 나서 부동산 콘도미니엄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 즉 0.2%에서 이제 0.4%를 전환했고 이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2018년도 말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다 2019년도부터 이제 중과세, 즉 4%로 이제 전환하자 투자 이민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갖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농가주택 취득시 유예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허가 주택은 재산세는 정상 부과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택 외에 이제 세금이 적용되어 4.6%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연제구 2015년 2월 23일 날 시행된다는 그런 문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